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5일 날 농군문에서 제8회 손해평가사 2차 시험을 대비한 기본 이론서가 등재되었습니다. 기존의 업무 방법서와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먼저 보험, 농업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이 추가가 되었고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이 과목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표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 가입 수확량 산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제1장 보험, 위험과 보험의 관계, 보험의 의의와 원칙, 보험의 기능, 손해보험의 이해, 농업재해보험의 특성과 필요성, 특성, 필요성, 특징, 기능. 다음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는 기존 업무 방법서에 있는 내용이 주고 농금원에서 발표한 사업 지침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장, 2장, 3장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험과 보험의 내용이 있고요. 위험을 어떻게 분류할 건지, 위험의 분류, 위험 관리의 의의 및 중요성, 위험 관리의 의의, 위험을 발견하고 그 발생 빈도나 심도를 분석해서 가능한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반 활동이 되겠습니다. 위험 관리의 목적은 사전적 목적과 사후적 목적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사전적 목적은 경제적 효율성 확보, 불안해 해소, 타인에 전가할 수 없는 법적 의무의 이행, 그리고 기업의 최고 경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서 안심을 제공하는 것. 사후적 목적으로는 생존, 활동의 계속, 수익의 안정화, 지속적 성장, 사회적 책임의 이행 등이 되겠습니다. 위험관리 방법은 물리적 위험관리, 재무적 위험관리, 그리고 위험관리 방법을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 보험의 의의와 원칙, 보험의 정의. 보험은 위험관리의 한 방법으로 자신의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제도. 위험 결합으로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전환시키는 사회적 시설.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을 한 곳에 모으는 위험 결합 행위를 통해서 가게나 기업이 우연적인 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입게 되는 손실을 다수의 동질적 위험의 결합으로 얻게 되는 평균 손실로 대체하는 것이다. 보험의 특성, 예기치 못한 손실의 집단화. 두 번째, 위험을 분담하고 위험을 전가시키고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 대수의 법칙이 적용된다. 보험의 성립 조건은 동질적인 위험이 다수가 존재해야 되고요. 손실이 우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손실은 한정적인 손실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손실 규모가 지나치게 크지 않은 비재난적 손실이어야 하고요. 확률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손실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수준이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보험의 기능, 먼저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고요. 순기능은 손실을 회복하고 불안을 감소하고 신용력 증대,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를 한다. 보험의 역기능은 사업 비용이 발생되겠죠. 그 다음 보험 사기의 증가, 손실 과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초래, 이러한 내용들이 보험의 역기능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역선택 및 도덕적 위태,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의 차이점, 비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험 사업의 정상적 운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역선택은 계약 체결 전에 예측한 위험보다 높은 위험이 가입해서 사고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도덕적 위태는 계약 체결 후에 고의나 인위적 행동으로 사고 발생률을 높아지게 하는 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손해보험.
손해보험의 원리, 위험을 분담하고요. 위험 대량의 법칙. 위험 대량의 법칙은 수학이나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보험에 응용한 것이고요. 보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중에 그 위험 집단에서 발생할 사고의 확률과 함께 사고에 의해 발생할 손해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험 대량의 원칙은 보험에 있어서 사고 발생 확률이 잘 적용되고 합리적 경영이 이루어지려면 위험이 대량으로 모여서 하나의 위험 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급부, 반대, 급부, 균등의 원칙. 결국 지급보험금은 보험료로 충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험료는 지급보험금의 사고 발생 확률을 곱해서 보험료를 책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수지상등의 원칙. 보험사 입장에서 수입보험료 합계와 지출보험금의 합계가 같아야 한다는 것이 수지상등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 손해보험에서는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피보험이익 이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죠. 보험에 의해서 이득을 모아서는 안 된다는 이득금지 원칙입니다. 손해보험계약의 법적 특성은 첫 번째, 불료식 낙성 계약성, 두 번째, 유상계약성, 세 번째, 쌍무계약성, 상행위성, 부합계약성. 이 부합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 일방이 만들어 놓은 계약 조건에 상대방 당사자가 그대로 따르는 계약입니다. 다음, 최고 선의성, 계속계약성. 이러한 것들이 손해보험계약의 보험 특성입니다. 손해보험의 법적 원칙은 실손보상의 원칙입니다.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서 이득을 얻을 수는 없다. 조금 전에 보셨던 손해보험의 이득금지의 원칙이 되겠죠. 실손보상의 원칙에 예외로 기평가계약, 대체비용보험 및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기평가계약은 전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대체비용보험은 손실 지급액을 결정할 때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는 보험입니다. 보험자 대위의 원칙.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관해서 아직 잔존물을 가지고 있거나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보험자 대위라 합니다. 보험자 대위에는 목적물 대위와 청구권 대위가 있습니다. 보험자 대위의 원칙의 세 가지 목적. 첫 번째, 피보험자가 동일한 손실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제3자와 보험자로부터 이중보상을 받아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보험자가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손실 발생의 책임을 묻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손실로 인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게 그 세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손해보험 계약의 법적 원칙의 세 번째, 피보험 이익의 원칙. 피보험 이익은 계약자가 보험 담보물에 대해서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의미하죠. 피보험 이익이 존재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요.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 이익 원칙의 세 가지 목적. 도박 방지, 도덕적 위태 감소, 손실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 법적 원칙 네 번째, 최대 선의의 원칙. 이 보험은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높은 정직성과 선의 또는 신의 성실이 요구가 됩니다. 이 원칙은 고지, 은폐, 담보 등의 원리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고지는 계약 체결되기 전, 은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 시에 보험자에게 중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의도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숨기는 것.
다음 손해보험에서의 보험계약 당사자의 의무, 보험자의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가 있겠죠. 보험자의 의무는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야 되고요.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손해사정 절차를 거쳐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보험 경영을 건실하게 운영을 해야 하고요. 보험자는 소비자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보호하는 관점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의무, 계약 체결 시의 고지 의무, 계약 중에 위험 발생과 관련해서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 위험 유지 의무,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 등 통지의 의무, 그 다음 손해방지 경감의 의무, 손해방지 경감 의무의 존속기간은 발생은 보험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 소멸은 손해방지의 가능성이 소멸한 때, 다음 보험증권, 보험약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재보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2장 농업재해보험의 특성과 필요성, 농업재해보험의 특성, 불예측성, 예측을 할 수 없는 성질, 재해가 발생하면 그 발생 범위가 넓은 광역성, 다음 기상재해는 한 번 발생하면 동시에 여러 재해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죠. 농업재해는 계절성이 있는 그러한 재해들이 주로 있습니다. 대피해의 대규모성, 그 다음 각종 기상재해를 우리가 임의로 회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성, 농업재해보험의 필요성, 국가적인 재해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대규모성과 불가항력성이라는 농업재해의 특수성이 있다. WTO 체제에서 허용되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자유경쟁시장에서는 모든 상품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농업재해보험은 보험 시장에만 의존하면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 실패 때문에 정책보험으로 필요하다. 농업재해보험의 특징, 보험 대상 재해가 자연재해죠. 그다음 생물이기 때문에 손해평가가 어렵습니다. 농업재해보험은 그 위험을 세분화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위험도에 대한 차별화가 곤란합니다. 경제력이 낮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손해보험의 하나로 물보험입니다. 생육이 확인되는 시기부터 수확할 때까지 단기적으로 운영되는 단기 소멸성 보험입니다. 다음 국가에서 재해보험을 운영하죠. 다음 농업재해보험의 기능.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농가의 손실을 회복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농가의 신용력을 증대시키죠. 농촌 지역 경제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의 안정적인 추진, 농촌 지역사회의 안정,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재해 발생을 줄임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재해에 대비한 의식을 고취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재해보험의 법령, 연역이 나오고요. 주요 법령 및 관련법이 나오고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이 나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제도, 실시 배경, 사업 목적, 사업 추진 경위는 읽어보시고요. 사업 시행 주요 내용, 여기부터는 기존의 업무 방법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뒤에서 상품별로 공부하실 때 거의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자의 가입 자격과 요건. 계약자.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대상자는 사업 실시 지역에서 보험 대상 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 가입 자격 및 요건. 가입 요건은 보험에 가입하려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이 해당 농작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보험 대상 농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경작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다음 보험료의 50% 이상의 정책 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품목별로는 과수와 논밭 작물, 버섯류는 사업 실시 지역에서 보험 대상 농작물을 일정 규모 이상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은 시설작물 재배용 하우스 내에 작물을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보험 대상 농작물별 가입 자격에서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 금액은 2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옥수수, 콩, 생산비 보장 품목은 100만 원 이상, 벼, 밀, 보리, 메밀은 5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면적 기준으로 300제곱미터 이상, 차, 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는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보험 대상 농작물은 21년 현재 67개 품목이고요. 추가로 버섯 재배사와 농업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자, 식량작물이 있고 과수작물, 채소, 특용작물, 버섯류, 시설작물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보험사업 실시지역은 전국에서 주로 실시를 하는데 특정 품목의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 대상 재해 범위는 특정 위험 방식으로 가입하는 보험, 몇 개 주요 재해만을 보험 대상으로 한 방식이고요. 종합위험 방식에서 적과 전 종합위험 방식, 적과 후 특정 위험 방식이 되겠죠. 수확 전 종합위험 방식, 전체 종합위험 방식, 그 다음 일부 품목에 대해서 화재 대물 배상 책임, 병충해 등 특정 재해를 특약으로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험 대상 품목별 대상 재해는 상품별로 공부하실 때 자세하게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기 부담금도 뒤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부담금은 기본적으로 10%, 15%, 20%, 30%, 40%형이 있고요. 일부 품목에 대해서 10%, 15%형이 없는 20%, 30%, 40%형만 있는 그러한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와 고추는 3% 또는 5%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보험 가입 단위 및 판매 기간. 보험 가입 단위는 농작물은 필지에 관계없이 논두렁 등으로 경계 구분이 가능한 농지별로 가입한다. 농지는 필지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이고요. 동일인이 한 덩어리 농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합니다. 단 읍면동을 달리하는 경우 등 예외사항은 사업관리기관과 사업시행기관이 별도 협의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농업용 시설물과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버섯작물은 하우스 한 단지 단위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의 인수 제한 목적물 및 타인 소유 목적물은 제외가 됩니다.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은 200만 원이죠. 기본. 100만 원 이상인 품목도 일부 있고요. 50만 원 이상인 품목도 일부 있습니다. 시설물과 차, 사료용 옥수수, 사료용 벼는 면적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험 판매 기간은 이렇게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 모집 및 판매는 재해보험 사업자와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현재는 지역농협이나 분목농협이 되겠습니다. 보험료 납입 방법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이나 즉시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계약 인수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지만 인수심사 중에는 사전에 수납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는 주계약별, 특약별로,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특성을 반영해서 산정을 하고 있고요. 시군별로 하는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읍면 단위로 보험료율을 세분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료 할인 할증은 품목별로 다르고요. 과거 손해율, 가입 연수에 따라서 방제 시설에 따라서 할인율이 적용이 됩니다. 손해율 및 가입 연수에 따른 할인 할증률. 손해율이 80%에서 120% 미만인 경우에는 할인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 구간입니다. 손해율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 5개년 동안 지급받은 보험금 합계를 최근 5개년 동안 납부한 순보험료 합계로 나눈 비율이 손해율이 되겠습니다. 방제시설 할인율은 품목과 방제시설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2개 이상의 방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최대 할인폭은 30%까지만 보험기간은 품목별로 생육기를 감안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가입 금액 산출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을 곱해서 가입 금액을 산출을 하고요. 벼의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의 표준 가격을 적용을 해서 가입 금액을 산출을 하고, 버섯과 시설 작물은 연간 재배 예정인 버섯이나 시설 작물 중에서 생산비가 가장 높은 버섯이나 시설 작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보험 가입자가 10% 단위로 결정을 합니다. 농업용 시설물은 제조달 기준 가액에서 90%에서 130% 범위. 인삼은 연근별 보상 가액 곱하기 재배 면적. 인삼 해가림 시설은 감가상가격을 뺀 제조달 가액. 다음 손해평가. 손해평가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서 실시해야 하고요. 1차 시험 내용에 나오는 내용이죠. 정부 지원. 계약자가 납입하는 순보험료의 50% 내외를 지원합니다. 적과점 종합비용 2와 벼는 38%에서 60% 차등 보조를 합니다.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고요.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된 경우에는 농업경영체 등록 후에 보험 가입을 진행을 합니다. 작년 시험과 변경된 내용인데요. 적과점 종합비용 2도 자기부담 비율 40%형이 추가가 됐죠. 그 다음 자기부담 비율 10%형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율이 낮아졌고, 벼의 경우에는 15%형에 대해서도 정부 보조 비율이 2% 낮아졌습니다. 부가보험료는 국고에서 100% 지원합니다. 다음 각 기관별 역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하는 일, 재보험사업자가 하는 일. 이 역시 1차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죠. 다음은 가입 대상 품목의 작물별 특성인데, 품목별로 각 특성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각 품목에 대한 특성을 서술하라는 그런 형식의 문제는 출제가 되리라고는 예상하기 힘든데, 주요 특성에 대해서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성을 나열해 놓고 해당되는 품목을 연결하는 그런 문제는 나올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금년도 새로 나온 2차 시험 대비 이론서, 보험의 일반 내용, 농업재해에 대한 내용,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상품 내용, 계약관리 내용, 가축재해보험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